네, 반갑습니다. 동동이 형입니다. 오늘 지수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1%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지만, 오전장에는 반짝반짝 오르는 것도 있었는데, 오후장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힘이 없어요. 어제부터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장 아예 이제 매매를 안 하는 걸로 딱 접어버리고, 오전장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그 또 오늘 아침에 이제 갭으로 이제 상승 출발할 만한 종목들이 대략 8시 한 58분, 59분에 제가 캡처해서 올렸는데 대부분 이런 그 탄소 중립 이런 애들이 강하게 급등이 나오지만 이런 갭으로 강하게 뛰어온 놈들은 대부분 조금 더 올라가나 있더라도 결국 음봉으로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막 따라잡기보다는 눌러지고 난 뒤에 투바닥, 쓰리바닥 만들고 돌려내는 구간을 잡는 게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캠트로스가 지금 시간으로 아침에 시초가 이제 8% 이제 상승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한 6% 상승으로 갭 출발을 했는데요. 저는 뭐 캠트로스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매매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캡처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캡처하면서 실시간으로 후보군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제가 매매해서 수익이 났던 내용들 점심시간 전에 이제 이렇게 한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는 이제 OTT 관련주인데 자리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중이고요. 오늘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 원익 PNE, 캠트러스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자, 캠트러스는 이제 수익을 낸다기보다 탈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며칠 딱 물려 있으면요. 게다가 이제 갭으로 아침에 띄웠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갭으로 띄운 종목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캠트로스가 자 1차 상승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2차 상승 그리고 3차 상승이 나오고 자 여기서 이 정도 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튀거나 혹은 윗꼬리 이렇게 터치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이 추세 이 21선이나 11선 되는 이 추세가 무너지면은 다시 이제 가격과 기간의 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재로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차 파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4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N자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출발했으면 좀 더 강하게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좀 눌러진 상태입니다. 5분봉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고점 여기 이제 이전에 고점 여기 있으니까 결국 이 고점스러운 자리까지 이제 가다가 떨어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이 이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이전 고점을 강하게 이제 그리고 바로 직전의 고점도 강하게 뛰어 올랐지만은 아무래도 갭으로 뛰어 올랐다는 거는 저에게는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시초가에 다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잠깐 뭐 한 3% 정도 수익을 줬지만은 결국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이슈는 살아 있으니까 일단 가장 많이 두드렸던 저점은 대략 뭐 이쯤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떨어지다가 마무리됐는데 이게 계속 쭉 여기서 이제 받아줄지 이 자리에서 혹은 더 밑에서 눌렀다가 여기서 받아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차원에서 한번 뺀 거고요. 자, 아침에 갭으로 띄우자마자 곧바로 매도하고 난 뒤에 제가 봤던 거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위치는 별 차이는 없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짧게 보고 자, 여기 이제 고점. 그래서 이 고점을 터치할 때까지만 매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왜 하필이면 높은 데서 보면 안 잡는데 아침에 이런 자리를 보여줬어요. 자, 뭐냐면 자, 강한 급등 그리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더 올렸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올리면은 이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그러지 않고 바로 직전 저점까지 훅 눌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고점인데 살짝 오버슈팅이 나오면 다시 이 박스권을 계속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자, 이 자리가 중요한 그 가격의 위치죠.
네, 상당히 누르고 나는데 여기서 놀고 있는데 훅 눌렀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갭으로 싹 띄웠다가 쭉 눌러서 이런 그 가격의 매물대를 터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시작되죠. 네, 차근차근 상승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분할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대우전자 2%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게 이게 좀 한꺼번에 쫙쫙 올라가지 못하고 자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적당한 자리에서 수익을 내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목표가는 11,000원이었거든요. 목표가는 일봉상에 11,000원이었기 때문에 네. 11만 1,000원이죠. 11만 원에서 11만 1,000원 요 사이가 이제 목표가이기 때문에 여기 터치하는 순간 거의 다 이제 전량 실현을 해서 2%대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를 사실 매매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지고 네, 이런 박스를 그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올려내는 자리에서 사면은 좀 확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가 좀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요즘에. 자, 그리고 원익 PNE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원익 PNE라는 종목은 저는 이제 한 5%대 이제 수익을 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게 지금 충전소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관련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가 오르면 따라 오를 만한 게 이제 결국 충전 그리고 배터리 원통 그다음에 전고체 뭐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충전 무선 충전도 있고요. 그리고 폐배터리를 다시 재생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거 강하게 급등 나올 때 거래가 무지막지에 4천억이 터졌습니다. 네. 물론 이 자리에 있었고요. 다시 한번 꽝 뛰어오를 때 4천억이 터지고 난 뒤에 자, 여기 한번 이렇게 여기 지지를 한번 두 방 해주고 난 뒤에 여기 깨졌죠. 그리고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대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여기서는 이제 팔아내는데 여기선 팔아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밑에서 샀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하나의 박스로 생각하고 한번 들어 올릴 거다. 혹은 여기 눌러들어 다시 이렇게 한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올렸는데 뭐 12%뭐 13% 정도까지도 뭐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였긴 했는데 저는 이제 5%좀 짧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뭐 위로까지 이제 3,900원에서 39,000원에서 4만 원까지 이제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긴 한데 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아요. 현재 네,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근데 매수의 타이밍은 이런 그 박스권의 이 중간에서 사는 건 아니죠. 너무 애매합니다. 차라리 밑에서 이렇게 박스 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리면은 이 구간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이 구간을.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자, 그 OTT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를 매매한 이유는 아, 이 종목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거래가 갑자기 터지면서 쭉쭉쭉쭉 올려냅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특정한 그 바닥을 만들어낸 이 가격대가 딱 보이실 겁니다. 대략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여기는 지수 때문에 이제 한번 무너진 거고요. 만약에 여기 지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면 이런 그 박스를 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이제 가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을 잡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어, 바로 잡는 건 어렵고요. 어쨌든 뭐 얘는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지금 가격과 기간의 조정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여기가 지금 매물대죠. 돌파를 하고 싶어도 못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네, 무너지고 난 뒤에 이렇게 한번 열어서 무너지고 난 뒤에 자, 첫 번째 뭐 이렇게 더블 바닥을 만들어서 올린 듯 하다가 다시 눌렀어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죠. 크게 봤어야 되네. 자, 선을 좀 더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눈에 띄게. 자, 종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큰 더블 바닥 안에 작은 투, 쓰리 바닥들이 존재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중요한 가격대는 3,900원입니다. 이 3,900원이 전 고점이긴 한데 어제 이제 좀 올려냈습니다. 거래가 요즘 최근 들어서 좀 실리면서 OTT 관련들이 잘 움직이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박스를 이제 올려냈으니까 아무래도 이 구간이 좀 이렇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OTT 관련주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일단 그 오징어 게임으로 해서 넷플릭스가 좀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미국 시장에서도 넷플릭스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고 올라갑니다. 실적 이번에 발표할 때 굉장히 좋게 나온다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한국에서 다음 달 한 12일쯤이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에 지속 이제 공급하는 이제 파트너십이 있는 이런 그 배급사라든지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종목들 한번 같이 볼게요. 저도 이 중에서 이제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은 관심을 두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헬로비전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뭐 차트상으로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뭐 거래가 어떻게 실리면서 어떠한 특정한 가격대를 살짝 이제 만들어내서 올려내는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뭐 이런 것도 없고 밑에서 좀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아직 뭐 제 그 관심사로는 아직까지 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IHQ 한번 볼까요? 오히려 IHQ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이 종목이 사실은 많이 눌렸다는 거는 그만큼 얘는 힘이 약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말하면 또 낙폭 과대라는 거 있잖아요. 자, 고점 대비해서 무려 이제 한 50% 반타작이 나오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안돼 이제 한번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는데 게다가 원 바닥, 투 바닥 이쁘게 만들면서 이런 그 매물대를 탁 튀어 오를 때 거래가 또 570억 터졌습니다. 근데 이 570억이 사실은 좀 적은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고점부터 해서 쭉 떨어질 때 나오던 이런 거래보다 이런 그 거래들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 돈이 몰려서 확 들어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두 번 치고 있죠. 근데 시간 내려보니까 지금 플러스 3%로 지금 현재 그 마무리가 오늘 되었는데, 저는 뭐 여기서 한번 좀 고가놀이 하다가 한번 더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요런 흐름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 혹은 이런 그 가격의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기 회색으로 보이시죠? 요런 자리들을 한번 아침에 갭으로 띄워서 터치하고 난 뒤에 음봉으로 한번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받아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까지 매물대까지를 한번 목표 삼아서 한번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지니뮤직인데 솔직히 저는 지니뮤직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추구하는 그 스타일의 그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이런 외바닥, 우리 흔히 말하는 원바닥 만들고 올리는 것들은 사실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거래가 크게 막 터진 것도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 이 윗꼬리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여기는 일단 저항으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기준봉을 일단은 뭐 이런 그 일단 장대 요막 캔들로 생각하고 저라면 이제 이렇게 한번 박스를 한번 쳐놓고요. 이 박스의 하단 정도쯤에서 한번 접근하는 거, 한번 눌려질 때 한번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 위치는 나쁘지 않죠. 충분히 눌렀다가. 근데 더 좋은 거는 이런 그 더블 바닥을 크게 만들어서 혹은 투, 쓰리 바닥 만들어서 올리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자리를 나올 때까지 저는 이런 외바닥은 사실 저는 만지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오공이라는 종목이 있죠. 네, 손오공이라는 종목은 그래도 이제 가격과 기간의 조정이 꽤 이제 많이 이루어졌어요. 강하게 올리고 난 뒤 21선 반등, 그리고 21선 깨지고 난 뒤에 꽤 긴 시간 동안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지금 오늘도 살짝 누르다가 좀 버텨주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좀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만들어지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네, 이렇게 좀 강하게 치솟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위로 이제 돌려내면 위로 뻥 뚫려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매력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관련주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이 났어요. 종가상으로 이제 고점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리, 이 자리가 강한 이제 매물대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네. 기존에도 잘 올랐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윗꼬리도 사실 그 매물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윗꼬리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딱 치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거래가 좀 실리면서 하면 좋은데 일단 그런 거 없이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이 바로 직전에 이런 그 박스를 돌파할 때 한번 이런 자리에서 한번 그 뭔가 이제 시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 이 좀 분봉을 보시면은 매매하기가 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얘가 좀 이제 가겠네 해가지고 살라 그러면 훅 눌러버립니다. 분봉상. 네, 3분봉 보세요. 보시면은 자, 계단식으로 이렇게 흔들 움직이는 게 눈에 이제 확연히 보여요. 네,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딱 보면은 얘가 이렇게 정직하게 고점과 저점을 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이번에도 지금 그 오전장에 오전장이 아니죠. 오후장도 마찬가지고. 자, 3분봉 기준으로 해서 이런 그 고점의 자리는 요런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금 탁 치고 지금 살짝 살짝 올려내는데 참 애매합니다. 이 뭐 확실하게 딱 뭔가 만들어주면서 툭 올리고 하면 좋은데 여기서 그래요. 치고 또 치고 치고 하다가 올리지 않고 또 이전 저점 훼손하면서 이렇게 확 눌렀다가 이렇게 또 들어 올리는 뭐 이러다가 좀 올리다가 확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잡는 것보다 눌릴 때 따라 잡는 게 조금 더 유효한 종목인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돌파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 꽤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훅 눌렀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냥 훅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훅 이게 지금 매력이 있는 거죠. 이 종목은. 네. 훅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시간의 상한가로 탄소 중립이 무더기로 지금 이런 강하게 급등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케미칼이 오늘 보니까 거래가 1300억 정도 터지면서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그죠? 고점 만들고 옆으로 쭉 흐르면서 중에 최고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얘가 지금 현재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일자 이런 그 매물대를 살짝 훼손하고 난 뒤에 내일자 좀 여기서 살짝 뭔가 움직이는 갔다가도 확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시초가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조금 더 흘러내린다면 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뭐 20% 정도만 빠진다면 그때는 굉장히 좀 그 매력 있는 자리긴 해요. 근데 무조건 훅 누른다고 잡기보다는 저라면 조금 더 이렇게 투바닥, 원바닥 이거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3분봉인데 3분봉사 이런 그 하락의 추세가 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일 아침에 뭔가 돌려낼지 요거를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올려내는 요런 자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도 뭐 7, 8%는 이렇게 수익이 낼 수 있는 구간을 쉽게 주거든요. 게다가 이 친구가 뭐 그중에 이제 대장주니까 이 친구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확실해요. 저의 그 매매 어떤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바닥을 더 이상 저점이 훼손되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 박스를 그리는 거를 보고 그리고 이평선들의 이런 중장기 이평선이 다시 수렴되는 거를 좀 보면서 저는 접근하고 만약에 어떤 저에게 좀 애매한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날아간다면은 이런 종목 저는 매매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편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내일도 또 많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